오늘장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 모두 바치겠습니다. 오늘장에서 해당 산업과 그 이슈를 가장 잘 반영해줄 4종목 미리 선별해보고요. 그 안에서도 원픽 종목 제시해드리는 오늘의 투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수고해주시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자, 밤사이 뉴욕 증시가 또 하락 마감을 했네요. 일단 테슬라가 크게 타격을 받았고 지금 반도체주들, 빅테크주들 일제히 좀 투심이 모두 위축되는 양상이었는데 일단 2차 전지 관련주, 반도체주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 2차 전지 관련주에 좀 영향이 있을지부터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어떻게 보셨어요?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. 어제는 그 테슬라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. 그래서 테슬라가 워낙 단기간에 계속 15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일부 나오는 것 같고요. 테슬라 관련돼서는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반면에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은 좀 반등세를 보여주다가 최근 한 2주 동안은 또 계속 빠진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일부 개별 회사별로 모멘텀은 다르겠지만 일종의 심지어 SK 이노베이션 유중도 나오고 근데 또 반면에 또 LG 그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LG 화학이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회사채에 굉장히 성공적인 발행도 하고 그런 걸로 봤을 때 반도체가 약간 주춤하는 흐름을 가져가면 아마 오히려 2차 전지 쪽에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런데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소폭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. 또 밤사이에 바이든 대통령의 통신 장비 관련해서 좀 세부적인 지침사항, 투자사항이 발표가 되면서 통신 장비 쪽은 또 훈풍을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 국내 증시에 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까요? 어떻게 보셨습니까, 반종민 소장님? 아마 그렇게는 아닐 것 같고 국내 증시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이 지금 IT 분야 쪽은 계속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기는 한데 사실상 지금 통신 장비나 관련된 이슈는 계속 좀 연이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건설 쪽이나 그런 부분들과 같이 영위돼서 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사실 이외에도 지금 반도체의 경우에도 필라델피아 그 반도체 지수가 일부 좀 상승을 하긴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아마 전거래일 때는 좀 그렇게 좋지는 못했던 모습으로 좀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업황에 대해서는 회복에 대해서가 먼저 지금 포커스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7월에 그 미국 상무부나 그 미국 반도체 협회에서 이야기 나눴던 이슈들을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규제에 대한 완화 연장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한 연장 케이스,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중 반도체에 대한 좀 어느 정도 안 좋던 이슈들에 대해서 국내에서 좀 어느 정도 연장을 할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했을 때는 오히려 7월에 미국을 통해서 반도체에 관련된 좋은 이슈가 있을 것으로 좀 전망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장 이 두 분이 주목하고 계시는 4종목 들어볼 텐데요. 반종민 소장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? 네, 첫 번째 종목은 대동입니다. 이 대동은 사실상 농슬라라고 많이 불리기도 하는데 그 해외 시장 성수기 2분기 그러니까 현재 굉장히 좀 공격적인 영업 마케팅 강화 및 그리고 앞으로 그 일부 생산 라인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도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 농기계 디젤 생산, 엔진 생산 전체 라인으로 좀 확대할 계획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북미 쪽이나 이런 쪽에 좀 수혜를 앞으로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자회사로부터 배터리 탈부착 전기 바이크 양산 및 그 스마트 로봇 제어 등의 비농업용 모빌리티 사업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대동은 좀 더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. 두 번째로는 넥슨 게임즈입니다. 이 넥슨 게임즈는 지난 22일 중국 지역의 비공개 그 시범 테스트 시작으로 그 다음 달 5일까지 약 2주간 그 블루 아카이브와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는 이게 지금 사전 예약자 수가 약 260만 명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는 하반기 때 중국에서 블루 아카이브 정식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는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은 하반기에 출시될 가능성이 좀 더
더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세 번째로는 셀바스 AI입니다. 이 셀바스 AI는 그 지난 23일, 21일부터 22일까지 기존 주주들 대상으로 진행한 유상증자 청약률이 100%를 기록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사실상 이 셀바스 AI가 부각이 됐던 시점은 지난 4월에 발표를 했던 AI 의료 그리고 교육, 메타 모빌리티 등의 신사업 확대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유상증자 청약률 100% 기록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AI 의료 및 교육 등의 서비스 사업을 좀 더 확대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. 네 번째로는 원익 QNC입니다. 이 원익 QNC는 업황 회복 및 자회사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 실적이 좀 어느 정도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런데 지금 게임주들을 보면은 굉장히 종목별 온도차가 극심한 것 같거든요. 뭐 넥슨 게임즈를 비롯해서 네오위즈는 좀 주목을 받는 반면에 다른 게임주들은 좀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강한데 게임주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. 아마 게임주의 흐름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부 정책에서 별다른 그 체크포인트나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개별주의 흐름대로 계속 좀 유지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결국은 게임주는 실적 플러스 그리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에 지금 뭐 디지털 그 자산 기본법, 지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 관련된 가상화폐 그리고 P2E 사업과 연계된 기업들은 당분간 조금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넥슨 게임즈나 그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넥슨 게임즈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과 또한 이제 앞으로 남은 펄어비스와 관련된 기업들도 좀 굉장히 좀 유망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시총 1조 원에 달하는 넥슨 게임즈가 블루 아카이브로 중국 진출로 지금 매출이 9억을 지금 예상하고 있다고 하니까요. 추가적인 상승 여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 잠시 후에 이 네 종목 안에서 원픽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어서 김지훈 대표님의 차례입니다. 정말 매일 종목을 고심해서 가지고 오시느라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어떤 쪽에서 가지고 오셨어요? 네, 그 전에 한 30초 정도 중요한 네, 얘기를 해도 그럼요. 될까요? 30초 더 넘어도 돼요. 네. 최근에 그 투자 관련된 책에서 본 건데 이 두 가지는 꼭 유념을 하셨으면 좋을 것 네네. 같아요. 첫 번째는 시간이 돈이다.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? 시간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. 그래야지 투자로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시간을 투자하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완전 주식에 미쳐 있어서 주식에 뭐 영혼을 갈아 넣을 정도 시간을 투자하지만 그게 안 되면 최소한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정말로 그 디테일하게 손품을 팔아서 엄청나게 시간을 투자해야지 돈을 버실 수가 있고요. 근데 두 번째는 돈 안 되는 시간을 견뎌내셔야 돼요. 그러니까 내가 주식 사가지고 그게 바로 절대 올라가지 않는다고 그냥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돈 안 되는 시간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주가가 안 오르고 오히려 깨지고 마이너스 나고 손실 나는 정체되어 있는 시간을 버텨야지 나중에 내가 좋은 종목을 선택했고 올바른 시점에 들어갔다면 그 돈 안 되는 시간을 버티시면 나중에 큰 수익률로 이어질 수 있다. 그래서 시간 투자를 해야 되고 돈 안 되는 시간을 버티자. 그거 두 개를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궁극적으로 돈 안 되는 시간은 아니네요. 그게 다 쌓이고 네, 쌓이면 쌓이고 돈이 되겠네요. 쌓여서 그게 다 그 나중에 큰 수익률로 연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또 투자 지침에 관련해서 팁을 주셨고 네. 자, 그 바탕으로 선별해 오신 네 종목 궁금한데 어디서 가지고 오셨어요? 네, 첫 번째는 현대건설인데요. 굉장히 해외 수주 관련돼서 그 뉴스가 안 나왔는데 드디어 이제 사우디 아미랄 프로젝트 요게 한 6조 5천억 규모인데 엄청난 규모인데 아마 현대건설 작년 매출 대비해서도 31%에 해당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이 공사가 나와서 앞으로 이 석역 플랜트 쪽에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필두로 추가적으로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. 현대건설이 아마 올해 상반기 수주만 한 137억 달러로 작년 120달러를 초과하는 굉장히 현대건설도 호실적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현대건설을 포함한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그 해외 플랜트에 강점이 있는 회사들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두 번째는 루닛인데요. 굉장히 좀 주가가 그 실적 대비 과도하게 오른 건 사실입니다. 근데 이 회사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.
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일본에서 지금 의료기기 업체 후지필름이랑 개발한 이 폐 질환 진단 보조 AI 소프트웨어 요거를 바탕으로 한 엑스레이 분석 시스템이죠. AI 기반의 엑스레이 분석 시스템이 일본의 그 보험 수가 산정에 허가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일본을 필두로 더 많은 국가에서 아마 보험 수가 인정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막 확대가 될 가능성 여지가 되게 크다고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목은 JVM입니다. 그 약국가면 의약품 이 자동 그 포장 시스템, 자동 조제 시스템이 굉장히 활발하게 해외에서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. 글로벌 1위 파우치형 이 의약품 자동 조제 시스템 1위 업체인데요. JVM 같은 경우는 이미 해외 59개국에 수출이 돼 있고요. 수출 국가는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의료 재정 부담 축소를 위한 이 복약 수능도 상승 정책 그리고 약사들이 업무 부담 과중으로 이 의학 자동 조제화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보고 있어서 이 회사도 매출은 한 20%, 영업이익은 70% 넘게 올해 상당히 좋은 호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마지막 종목은 이제 국도화학인데요. 어제 장 초반에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기도 했는데요. 역시나 그 전방 산업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. 가장 큰 수요인 선박과 풍력 쪽에서 수요가 회복이 되고 그 소위 말한 경쟁사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. 그거는 이제 이 뒷부분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근데 루닛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. 워낙 6월 들어서 200%나 급등을 했고 대장주가 루닛이라면 2등주인 또 뷰노와는 5배의 시가총액이 차이가 나는 모습인데 여전히 뭐 뷰노와 굳이 꼭 비교를 해볼까요? 뭐 뷰노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잖아요. 그런데 이제 루닛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부담이 있는데 그래도 대장주를 믿고 가야 되는 건가요?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는 매력도가 어떻게 보세요? 제가 뷰노는 사실 분석을 안 해봐서 네네.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근데 항상 보면 꼭 그 이 AI든 헬스케어든 뭐 반도체든 2차 전지든 항상 보면 가장 상승률 높았던 종목이 가장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확률적으로 제가 다 따져보니까 굉장히 높고요. 네. 빠질 때도 사실 덜 빠집니다. 그래서 만약에 그 아까 말씀드린 루닛 외의 종목도 보니까 대부분 이 AI 관련된 회사들이 실적이 안 나오는 적자 회사거든요. 이 루닛 같은 경우도 지금 300억 넘게 적자인데 뭐 내년에 흑자 전환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실적이나 펀더멘탈로 보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나 추세가 가장 센 놈으로 집중해서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또 마음 AI를 가지고 오신 반종민 소장님의 의견도 궁금해요. 어떻게 보세요?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? 예,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. 사실 AI 시장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 계속 이슈는 받기는 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AI 플러스 사업적인 부분들을 다각화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의료기기 쪽 사업은 굉장히 좀 저도 눈여겨보고 있는데 최근에 그 미용 의료기기라고 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많이 올라가기도 하더라고요. 네.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자회사를 통해서 올라가지 않은 기업들도 아직 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 의료기기와 관련된 섹터들이나 후발주자로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잘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동아약품이라는 기업도 좀 가스활명수 기업이긴 한데 그 기업도 자회사를 통해서 그 의료기기를 좀 어느 정도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제 미국에서도 아마 식약처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을 좀 눈여겨 찾아보시고 후발주자로 대응해서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최근 꾸준히 뭐 수급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흐름이 견조한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도 한번 주목해보자. 또 자회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의료기기 사업을 진행 중인 동아약품까지 좀 탑픽 종목으로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. 자, 이렇게 4종목 선별해 주신 안에서 원픽 종목을 한번 들어볼 텐데 반종민 소장님의 4종목은 농기계 관련주 대동, 게임주 넥슨게임즈, 그리고 AI 관련주 마음 AI와 또 원익 QNC 반도체 소재 관련 종목 이렇게 가지고 오셨습니다. 원픽 종목은요? 제 원픽 종목은 원익 QNC고요. 그 원익 QNC는 그 석영 유리 제품 및 세라믹 제품 전문 제조 업체입니다. 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은 반도체 웨이퍼 생산 시 필요한 그 소요되는
사용되는 석영 유리 제품이 있고요. 또한 이제 LCD에 사용되는 세라믹 제품, 그러니까 제조 전문 업체긴 한데 사실상 여기에서 반도체 소재 부품의 세정 용역 사업도 좀 여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소부재에 관련된 그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1분기 영업이익이 332억 원,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한 2.4% 감소를 했는데 사실상 반도체 업황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수준으로 좀 나타났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뭐 기존의 업황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었기는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좀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이 기업의 특징을 좀 살펴보니까 업황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은 자회사 성장을 통한 기대감도 좀 상당히 있습니다. 특히 2020년대 미국 반도체용 소재 전문 회사인 모멘티브사라고 있는데 이 모멘티브사의 쿼츠 세라믹 부분 4개사를 좀 인수를 했고 작년에는 그 일본 크로스텍을 좀 인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올해 자회사의 모멘티브의 그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을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특히 자회사와 시너지를 통한 수직 계열화 성공을 좀 어느 정도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뭐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자회사를 통한 성장성을 통해서 좀 더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, 특히 제품 수주 확대를 통해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 국내외 그 반도체 그 장비 업체 및 비메모리 쿼츠에 대한 매출 확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체력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했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좀 어느 정도 감소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못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고객사 제조 공정 완료 등의 이제 하반기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그 삼성전자 평택 3공장의 양산을 좀 본격화할 진행을 하고 있고 선단 공정의 그 비중이 좀 증가되는 등을 통해서 앞으로 쿼츠 부분의 실적의 회복세가 좀 어느 정도 접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세정 역시 고객사들의 그 고객사 내의 점유율이 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서 정년 동기 대비 성장세를 좀 어느 정도 이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머니 Q&C는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산업 패러다임, 즉 최근에 이제 AI와 관련된 이슈들도 같이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도 시장 관심이 굉장히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수급적인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은 4거래일 연속 그 기간의 순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5월부터 우상향 추세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을 때는 외국인 순매수 유입도 어느 정도 됐었던 시점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지금 수급 형태도 매우 좋고 추세의 흐름도 매우 좋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작년 이맘때 35,000원도 좀 넘어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 부분까지도 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? 일단 먼저 1차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그 부분들을 터치하기 전까지는 먼저 이제 그 구간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매수가는 3만 원 이하대를 좀 지정을 했고 목표가는 일단 34,000원까지 바라보고 그 다음 시점으로 35,000원 이상을 돌파를 하는지 확인을 해보자. 그리고 손절가는 29,600원으로 약간 좀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일단 목표가 34,000원 도달하는지 여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 또 나와주셨을 때 칩스 미디어 가지고 오셨는데 흐름이 굉장히 좋았잖아요.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? 아닙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일단 오늘장 원픽 종목 원익 Q&C 한번 추가적인 상승 여력 기대해 보겠습니다. 김지훈 대표님의 원픽 종목 들어볼까요? 네, 저는 이제 국도화학을 가져왔는데요. 이 소위 말하는 그 경쟁사, 미국의 올린이라고 하는 경쟁사가 넘버 2고 이제 국도화학이 1등입니다. 이 네. 에폭시 수주 관련돼서 올린이 이제 한국 구미 공장이랑 브라질 에폭시 설비를 중단하면서 2등이 줄여가지고 상당히 사실 미국에서 에폭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글로벌로 2.5%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지만 1등 업체가 완전 독식하는 구조로 간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에폭시가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. 뭐 코팅이나 접착제, 뭐 방수제 이런 도료로 쓰이는 건데요. 자동차, 건설, 풍력 등 엄청나게 다양한 전방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. 근데 전방 시장 자체로 보면 글로벌로는 1위거든요. 82만 톤인데 지금 이 82만 톤이 중국에서 20만 톤, 인도가 4만 톤, 나머지 국내인데 중국하고 인도에서 비중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. 왜냐하면 풍력 시장이나 지금 조선 시장이 지금 좋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돼서 모멘텀을 받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인도에서 지금 에폭시가 캐펙스가 부족해서 순수입 상태입니다. 그래서 공격적으로 인도에서 지금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 30% 넘는 투자를 하고 있고 자동차 판매량도 30% 넘는 투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2020
2027년까지 인도에서만 연평균 한 10% 정도 성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일반적인 에폭시의 성장률은 한 5%니까 인도 시장만 2배 넘게 나오고 있어서 인도에서 아마 캐펙스를 올해 같은 경우는 4만 톤인데 2025년까지 2년 내 10만 톤까지 2배 넘는 캐파를 증설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2025년에 인도에 대한 증설 모멘텀까지 감안하고 인도에서도 역시나 에폭시 시장에서 국도화학이 1등이기 때문에 2등 업체가 이렇게 캐펙스를 급격하게 설비를 구조조정한다는 건 굉장히 큰 좋은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풍력 관련돼서 다양한 1등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덴마크의 베스타스, 독일의 지멘스, 미국의 헥셀 이런 글로벌 업체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의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어서 풍력 관련된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8월 달부터 이제 부산 공장이 10만 톤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 아마 이 회사 매출과 이익에서 지금 모두 지금 매출에서는 사실 역성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실적 나오는 거 보면은 캐펙스 증가하는 거 봤을 때는 올해도 매출에서 성장이 멈추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또 최근 경쟁사 구조조정 속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국도화학, 글로벌 1위 기업인지는 몰랐습니다.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좀 기대해 봄직한데 구체적인 가격 전략도 한번 들어볼까요? 네, 그 가격 전략 관련돼서 이제 어제 사실 9% 넘게 급등이 나와서 7% 조정 나온 선에서 좀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궁금하실 거예요. 만약에 그 조정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. 그럼 그쵸. 그건 내 몫이 아니다라고 포기하시고 다른 종목을 대안으로 찾으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저는 확실하게 모든 종목에는 반드시 조정은 나옵니다.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 매수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. 그래서 한 7% 정도 조정이 나오면은 좋은 가격대로 보고 있습니다. 대신에 손절가 47,000원은 좀 목숨같이 지키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혹시 매수가까지 뭐 조정이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건 내 몫이 아니다라면서 좀 자유롭게 놔줄 수 있는 여유도 네네, 필요하겠네요. 맞습니다. 국도화학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격 전략 들어봤습니다. 오늘 반종민 소장님의 원픽은 원익 Q&C였고요. 김지훈 대표님의 원픽은 국도화학이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